올레비엔 단편소설 오디오북 기류의 킬 제일화. 가끔 동이 트기 직전 새들의 시간에 산책을 나온다. 선선한 새벽 공기와 아직 하늘 끝에 짙푸른 어둠이 걸린 새벽은 새들이 주인이다. 버스 정류장 뒤에 있는 작은 방풍림에는 직박구리, 참새, 박새, 오목눈이 같은 다양한 새들이 각자의 나무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 날이 밝기도 전에 하루를 준비하며 자기 집에 앉아서 옆 나무에 사는 새들에게 안부를 묻느라 소리 높여 시끄럽게 떠든다. 칙박이 잘 잤는가? 오늘은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는가?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날이 밝으면 바로 가시게나. 그럼 오늘은 건천 앞집에 블루베리 나무가 실하게 열렸다니 그쪽으로 갈 텐가? 앙증맞게 지저귀는 소리는 사실 분주한 업무 지침이다. 해가 뜨면 일사불란하게 때를 지어 오늘의 업무를 위해 날아간다. 사람들은 제 삶만 버거운 줄 알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생명이든 매 순간 분주하게 길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동네는 새가 많아 새벽이 시끄럽기로 유명했지만 새로 길이 나면서 사람에 밀려나 예전만은 못하다. 새소리를 엿들으며 마을 안쪽을 한 바퀴 돌아 나오면 할망들의 시간이 시작된다. 급할 것 없는 시골 마을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버스 시간 30분 전부터 할망들이 하나둘 버스 정류장으로 느릿느릿 모여든다. 간간히 동네 사람들의 차가 지나가면서 버스보다 먼저 할망들을 태워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지나가는 차도 몇 대 없는 텅 빈 길 앞에서 평생을 봐온 익숙한 얼굴들과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새들보다도 별일 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요새는 할망들도 만나기만 하면 시끄럽게 떠든다. 마을로 큰 길이 지나간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나도 소문이 궁금하여 눈에 띄지 않게 느릿느릿 걸으면서 동네 돌아가는 사정을 엿듣고는 한다. 새로 큰 길이 나기만 하면 이제 곧 땅값도 오르고 관광객도 많아지고 마을에 활기도 생기고 장사도 다 잘 될 것이라면서 온 동네가 설레는 중이다. 정작 돈 쓸 데라고는 얼마 안 되는 병원비나 손주들 용돈 주는 일밖에 없는 할망들조차도 길이 나는 것이 설레는 것인지 오랜만에 할 이야기가 생긴 것인지 모이기만 하면 새길 이야기뿐이다. 이제 우리 동네도 식당도 많이 생기고 허구까. 지금꺼정 창고를 내놔도 아무도 안 물어보난 벌써 보러 오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이제 창고 파람시면 안 될 거라. 땅값도 오르고 가게든 아무거라도 하기 좋아진단 말이 주게. 옆 동네만 해도 편의점도 있고 식당이응 카페도 이신디 우리 동네만 아무것도 없인디 이제 우리 아들도 여기서 무신 거 해볼까 하더라게. 우리 사 길이 생겨도 이제 다 늙어보난 무신덕 볼 일이 있으신디. 조용한 동네에서 밭농사나 조금 짓당 철따라고 사리도 꺾고 나물도 캐멍 사는 게 좋추. 속 패는 소리 하지 말라. 맨날 뼈 빠지게 농사 짓고 나물 캐당 고생 많으고 늙으신디 우리 애들이라도 장사도 잘 되고 땅값도 올라서 좋추. 젊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 어민 눈치 받으나. 어멍 말이 맞수다게 경어쿠다. 할망들에게도 새 길은 간만에 생긴 변화, 작은 중산간 마을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이다. 평생을 별 수 없이 살아왔어도 자식들은 이제 좀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하다. 할망들마저 버스를 타고 떠나고 나면 멈췄던 아침 산책을 마저 나선다. 마을을 관통하는 차도와 나란히 흐르는 건천을 지나 귤밭 사이로 걸으며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는 짙푸른 청귤 구경도 하고 커가는 밭작물 구경도 하면서 동네 구석구석 큰 길과 오솔길을 멋대로 간다. 무수히 밟혀 길이 된 샛길을 따라 푹신한 잡초를 밟으며 춤추듯 걷고 있으면 풀들이 다가와 나를 만지고 시원한 아침 이슬이 소매단을 적신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하소연을 들어놓는 키 작은 찔레와 야생 딸기나무를 겨우 떼어놓고는 큰 길로 나와서는 부침성 좋은 풀씨들을 햇빛이 잘 뜨는 자리로 옮겨 털어준다. 산책하는 동안 동네 사람의 승용차 몇 대와 마을로 돌아오는 텅 빈 버스 한 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 숲풀 속에서 깜짝 놀라 푸드득 날아가는 장기를 만나는 것도 이제는 대충 예상이 가능하다. 올해는 벌써 더워지는구나. 생각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할 때 길가로 난 배수로에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착각인가 싶어 가까이 가서 들여다봤다. 아직 다 크지도 못한 누룩뱀 한 마리가 배수로에 갇혀 며칠째 빠져나가지 못한 모양인지 힘없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배수로가 꽤나 깊어서 한참을 쪼그려 앉아 망설이다가 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다른 때 같으면 뱀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았겠지만 곧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인지 뜨거운 콘크리트관 같이 생긴 배수로에 갇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뱀이 가여워 보였다. 배수로에 들어가서 뱀을 집어나오는데 깊은 배수로는 나조차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짚고 올라갈 때도 하나 없이 수직으로 된 벽을 어린 뱀이 탈출하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누룩뱀 옆에는 작은 풀벌레들과 개구리 따위도 죽어 있었다. 뱃수로는 천지 구별을 못하는 미련한 어린 동물들의 무덤이었다. 기력을 다해 축 처진 뱀을 얼른 그늘에 있는 작은 물 웅덩이에 풀어놓았다. 그 어린 것은 뱃수로를 빠져나온 것을 알고서도 도망가지 못하고 처져 있다가 한참이나 지나서 느릿느릿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옛날에 뱀은 곰팡이 있는 식량을 쥐로부터 지켜주고 집을 푸자로 잘 살게 해주는 영물이었다. 제주도 어른들은 집에 뱀이 들어오면 쌀을 줘서 내보내라고 할 정도로 대접을 잘해줬다. 좋은 시절은 이제 다 갔다. 그저 길을 건너다 뱃수로에 갇혀 말라 죽어가는 징그러워서 동정조차 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패배한 종일 뿐이다.